자, 우리 111회 1호 문제입니다. 1번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봅시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매입한 상품 중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운송 중인 상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 뭐죠? 선적하자마자 내 것인 거. 그러니까 내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거 맞죠? 위탁 판매를 위해서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여러분, 위탁 판매를 위해서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 그 위탁자 거지 수탁자 게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 틀렸어요. 적합법으로 평가 시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맞죠?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재고자산 밑에 마이너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맞고요. 만약에 비정상적이다라고 나오면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뭘로 처리하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자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주식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일주당 5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100주를 일주당 8만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분기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차변에 현금, 여러분 100주 곱하기 8만원이면 800만원 되는 거죠, 그렇죠? 차변에 현금 800만원, 차변에 현금이 800만원. 대변에 뭐 팔았어요?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가 가죠? 자기 주식. 대변에 자기 주식 취득원가 얼마? 500만원이죠. 대변에 자기 주식이 500만원. 그래 여러분 5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팔았으니까 원래는 300만원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앞전에서 손해본 게 얼마 있어요? 100만원 있으니까 서로 상계 처리하면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0만원이 되는 거죠. 일단 답은 2번이고요. 분기 완성하면 차변에 현금 800만원, 대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만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0만원, 나머지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2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3번. 매도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일 때 재패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맞게 짝져진 것을 물었습니다.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만원. 주식수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곱해주면 3천만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볼까? 단기 매매 증권일 때 취득을 했어요. 취득 시분계는 최근에 단기 매매 증권 3천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 얼마 있어요? 5만 5천원. 그러면 현금 3천, 5만 5천원.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분기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수수료 비용 몇 번대가 되는 거죠? 900번대예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요.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분기가 최근에 매도 가능 증권 3천, 5만 5천원. 그죠? 대변의 현금이 3천, 5만 5천원.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그게 됐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고, 그치?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서 분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산 취득 시, 잘 들어봐. 자산 취득 시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라고 그랬지? 저거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자산을 취득했을 때 수수료 비용, 제 비용은 모든 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라라고 배웠어요. 근데 뭐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분기를 해줍니다. 결산식 운전가치가 얼마래? 8,000원이면 8,000 얼마가 되는 거죠? 3,000 주고 곱하기 8,000원이면 2,400만 원이 되는 거지. 맞아요? 2,400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구해 볼래요? 3천만 원짜리가 잘 봐. 3천만 원짜리가 2,400이 됐지. 얼마 떨어졌어요? 600만 원만큼 떨어졌습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600만 원. 차례는 단기 매매 증권
증권 평가 손실이 600만 원 이렇게 됐지요? 얘는 분기 어떻게 줄 거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뭐가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얘는 3,005만 5천 원짜리가 2,400이 된 거지.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605만 5천 원. 605만 5천 원.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뭐 해석하는 거야? 기타 포괄 손익 해석하는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뭐에 해석하는 거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수료 비용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고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고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이 마이너스 605만 5천 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이 여기 봐요. 단기 손익 즉 영업의 비용이 605만 5천 원. 얘도 그렇지?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얘는 비용이 605만 5천 원이에요. 얘는 기타 포괄 손익이 605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요? 4번. 자, 위험 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얻었습니다. 위험 자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직원의 교육훈련비. 여러분,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취득원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직원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두면 그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원의 훈련비는 그냥 단기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이 아닌 거야.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포함하죠. 위험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라고 하죠. 시운전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위험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니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위험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야. 5번. 아래 이경 청구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제8기에 기말 자본금은 얼마? 3억 원. 이익준비금 잔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0만 원. 상법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이익준비금만 적립하기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남아 1번서부터 봐요. 이런 거는 2024년 전기 오류 수정사를 발행했으며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여러분 거기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 얼마 있지요? 800만 원 있죠? 앞전에서 이름만 할 때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나 손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어디에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고, 그치? 900번째 쓰는 거야. 중대한 오류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익금 청구계산서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 이익잉여금 청구계산서에 반영이 됐으니까 중대한 오류였었구나. 즉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거였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남아 1번 맞는 문장.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1억 800이다? 뭐야? 그쵸? 거기 당기순이익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천만 원 나와 있는데, 그치? 당기순이익이 6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6천만 원이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익금 청구중에는 3,8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익준비금이 괄호로 닫혀져 있죠, 그쵸?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금의 몇 퍼센트? 10%가 최소죠, 그쵸? 현금 배당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천만 원 나와 있어요. 3천만 원의 10%는 얼마지? 300만 원이죠. 그러면 거기 300만 원 기록을 하면은 그거 300에다가 그죠? 현금 배당 3천. 주식 할인 받은 차익은 얼마죠? 500만 원. 합쳐서 얼마? 3,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익여금 청구액의 B란의 금액은 3,800이에요. 재무상태표상 주식 발행 추가금 잔액은 없다. 맞습니다. 이거 뭘 보고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받아 적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먼저 상계 후 주식 발행 초과금과 먼저 상계 후 이익 잉여금 처분 시 상각한다. 이익 잉여금 처분 시 상각한다. 가로를 닫고 3년 동안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가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그 주식 발행 초과금과 먼저 상계 처리해라.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없애버리라는 얘기지. 그리고 남은 잔액은 이렇게 이익여금 처분할 때 처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주식 발행 차금은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죠. 그 이미 상계 처리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 있는 거니까. 몇 년 동안 생각한다고요? 3년 동안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문제가 맞는 거예요. 자 이제 6번 원가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당기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으로 대체된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으로 대체된다.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차변으로 대체된다. 여러분 몇 번에 틀렸을까요? 당기총 제조원가가 제공품 계정 어디에 기록되는 거지? 차변에 기록되는 거지. 당기총 제조원가는 그치? 당기총 제조원가는 여러분 제공품 계정 머릿속에서 띄워보세요. 제공품 계정 차변에 뭐 있어요? 기초, 제공품 밑에 뭐 들어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당기총 제조원가. 그러니까 차변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7번 변동비가 300, 고정비가 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중배분법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여러분 이중배분법은 변동비가 일단 얼마나 나와 있어요? 변동 제조간접비가 300만 원 나와 있죠. 얘는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시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고정비는 얼마가 나와 있어요? 500만 원 나와 있어요. 고정비는 최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배분해주는 걸 이중배분법이라고 쓰는 겁니다. 일단은 실제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5몇 시간이니? 5,400에다가 4,600이면 만시간이죠, 그쵸? 만시간이에요. 이런 만시간. 만시간 중에 물음이 어디 걸 물었어요? 수선 부분에 배분된 제조간접비를 물었죠, 그쵸? 수선 부분이 몇 시간이에요? 4,600시간. 여기 봐요, 이렇게. 수선 4,600시간. 자, 고정비는 최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최대 시간의 조립이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지? 8,800시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선은 7,200시간. 16,000시간 나오죠? 16,000시간분에 수선이 몇 시간? 7,200시간이죠. 수선이 7,200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나올까요? 138만원? 여기는 138만원이 나오고요. 여기는 얼마 나오니? 얼마? 225만원. 두 개 합산하면 얼마죠? 363만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4번. 이중배분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배분법은 제조간접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 다음에 변동비는 실제 시간 기준으로 해서 고정비는 최대 시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줘라.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정상개발원가 계산 밑줄 쳐봐요. 다른 말로 예정개발원가 계산. 정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예정이란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개별 원가 계산의 배분 차이 조정 방법 중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것끼리 짝져진 것은 여러분 다라 매출원가에 미쳐지고 비용 영업의 손익에 미쳐지고 비용 이렇게 써보세요. 둘 다 비용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하든 잘 들어봐요. 매출원가라는 비용에서 조정을 하든 영업의 손익이라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비용에서 조정을 하든 똑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라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공손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을 물었어요. 공손은 불량품을 만드는 걸 갖다 우리가 공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런 강의 나갈 때 여기 봐봐. 붕어빵을 만들어. 붕어빵을 만드는데 붕어빵 틀이 10개가 있어요. 10개. 근데 내가 초보자다 보니까는 꼭 하나씩은 덜 익거나 조금 더 타더라. 버릴 거야? 아니죠. 덜리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더 익혀서 팔면 되고, 그죠? 조금 탄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팔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공손품이야. 그래서 10개의 붕어빵 틀에서 꼭 하나씩은 불량품이 나오더라. 이걸 정상공손이란 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그렇죠? 비정상공손은 뭐냐면 비정상공손은 제가 붕어빵을 만드는데 혜경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다 보니까 10개를 다 태워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적인 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거 어떻게 버려야지, 그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정상공손은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이라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다 보면 꼭 하자가 조금씩은 발생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정상공손이라고 쓰는 거고요. 비정상공손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 내가 혜경이한테 전화 온 걸 갖다 통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안 받으면 그건 이상하지. 근데 괜히 받는 바람에 이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공손은 통제 가능한 공손이에요. 통제 가능한 공손.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공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기말제공품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공손은 모두 완성품에만 배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공품 계정에서 여기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제공품 계정에 수량으로 나타내주면 여기 기초 수량이 있고요. 여기 무슨 수량이 있을까요? 투입 수량이 있어요. 여기에서 완성되고 완성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완성된 기말 수량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맞아요? 기말 수량이 있을 거예요. 얘가 만약에 100개고요. 100개. 얘가 900개면은 지금 몇 개를 만들고 있는 거죠? 1000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완성된 게 800개예요. 완성된 게 800개, 미완성된 게 100개예요. 몇 개가 빵꾸 났죠? 100개가 빵꾸 났죠? 그걸 우리가 공손수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손수량. 100개가 빵꾸 난 게 공손수량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 검사를 도대체 언제 하느냐라는 얘기지, 그치? 그 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문장에서 기말제공품이 품질 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대요. 여기 봐요. 이 기말제공품은 검사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이건 어디에서만 나온 거야? 완성된 거 여기에서만 공손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제공품은 아직 품질 검사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여기에서는 공손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야 몰라요? 이 공손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완성 수량에서만 발생된 공손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모두 어디에만 배부한다?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잠시만 보실래요? 얘 완성도가 50%예요. 완성도가 50%고요. 우리는 검사를 30% 시점에서 합니다. 우리는 검사를 몇 퍼센트 시점에서 해? 30% 시점에서 하면 얘 당연히 검사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죠. 얘도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50% 완성이 됐잖아. 근데 우리는 검사를 몇 프로 시점에서 한다고 그랬어? 30% 시점에서 한다고 그랬죠. 얘도 검사한 거고 얘도 검사한 거지. 그럴 때는 이 공순 수량을 어디에? 완성품 수량에도 배부하고 어디에도? 기말제공품 수량에도 배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한 번만 다시. 자, 기말제공품 완성도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0%. 우리는 검사를 60% 시점에서 해. 얘 검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만 배부하는 거야?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이런 말 쓰는 거야. 한 번만 더. 검사를 20% 시점에서 해. 검사를 20% 시점에서 해. 그러면은 얘도 검사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공손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공손이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완성품 수량에도 배부하고 어디에도 배부를 하는 거야? 기말제품품 수량에도 배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는 검사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으니까 공손 수량은 어디에서만 나왔다고요? 완성품 수량에서만 나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됐어요? 자, 정상 공손은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 붕어가에 가산한다. 단기적으로 왜 통제할 수 없느냐면 여기 잠깐만 내가 붕어빵 만드는 초급 기술자인데 맞잖아요. 달인이 아니라고요.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초급 기술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불량품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달인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불량품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단기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 공손은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통화가 파는 거로다 정상통화가로 처리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10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다음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제품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기말제품 원가를 구할 때 평균법과 선인선실법의 가장 기본 여기 봐봐. 평균법과 선인선실법의 가장 기본. 평균법은 차면 뭐 들어가라고 그랬죠? 금액, 대변에는 수량. 선인선실법은 수량, 지금 무슨 법을 하래요? 평균법을 하래요. 평균법, 재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고, 가공비는 무조건 뭘다 계산을 해라? 환산량으로 계산을 해라. 재료비는 거기 단서조건에서 뭐라고 나와있나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나와있죠? 밑줄 쳐보세요.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밑줄 쳤어요? 뭘로 다 계산을 하는 거니?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재료비는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수량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럼 집어넣어봐야지. 이거부터 여기 봐봐. 잠깐만. 금액이라고 했잖아, 그치? 요 자리는 기초 자리죠. 어쨌든 재료비 자 들어가 있는 금액 다 찾아봐.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만 원. 그 옆에 가공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20만 원. 금액이니까. 자, 그 밑에 또 착수의 금액이 31만 4,400원이 나와 있고요. 가공비는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4만 9,750원. 44만 9,750원은 하면 얘가 얼마? 43만 4,400원은 64만 9,750원 나누기 그죠? 완성 수량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나 봐. 완성품 수량이 1000개. 여러분 여기 1000개. 여기 몇 개 들어가죠? 1000개 이렇게 들어가죠. 기말제품품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기말제품품 수량이 100개 50%. 여기는 100개. 잠깐만 보세요. 여기 50%니까 50개. 뭐가 나와 있어요? 공소품이 나와 있어요. 공소품이 몇 개냐면은 여러분이 잠시만 볼래요? 공소품이 여기다 대입해볼게. 칠판 볼래? 공소품이 몇 개냐면 기초 수량이 몇 개래? 300개. 여기 봐요. 얘가 300개래요. 투입 수량이 몇 개래? 900개. 착수 수량이 투입 수량이에요. 두 개 더해주면 몇 개예요? 1200개. 여기도 몇 개가 돼야 돼? 1200개. 완성된 수량이 몇 개예요? 1000개. 미완성된 게 몇 개예요? 100개의 완성도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쉬웠네. 몇 프로예요? 50%. 잠깐만 볼래? 잠깐만. 그러면 공선 수량이 1200개인데 여기는 1100개밖에 안 되지. 여기 몇 개 모자라요? 100개가 공손이 100개구나. 여기 공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검사는 언제 되냐 한번 봅시다.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몇 프로이다? 10%이다. 여기 완성품이죠. 그치? 여기 잠깐만 볼까? 공손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0개라고 그랬죠? 이 공손이 정상 공손이 있고요. 비정상 공손이 있어요. 잘 봐야 돼.
공손이 다시 뭐가? 공손이 뭐가 있다고요? 정상, 비정상이 있는데 완성품이 몇 개지? 1000개 몇 프로? 10%가 정상 공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10%가 정상 공손이면 100개지. 그럼 비정상은 없다는 얘기네. 다 정상적으로만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기초 300개, 투입이 900개, 합이 1200개. 중에서 완성된 게 1000개, 기말이 100개. 100개 빵 끊었지? 공손이 100개야. 근데 단서 조건에서 정상, 비정상이 있는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10%다. 완성품의 10%, 100개지? 그럼 비정상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요. 검사는 어느 시점에서 공정의 완료 시점에서 실시한다라고 나와있죠, 그쵸? 공정의 완료 시점에서 실시한다. 그러면은 여기 잠깐만 얘는 완료됐어 안 됐어? 얘는 완료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쵸? 얘만 완료된 거지, 그치?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기말은 이제 50% 진행됐죠, 그쵸? 공정 완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는 정상 공소는 어디에만 배부를 해주면 돼요? 완성품 수량에만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완성품 수량에만. 그래서 정상 공소는 그냥 다 완성된 걸로 다 해서 100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수량으로 들어갔지, 그치? 그러니까 얘 똑같이 100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발생된 게 아니잖아, 이제. 공손이 완료 시점에서 검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검사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여기에 배분될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에만 배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수량이니까 얘는 뭘로 들어가면 돼? 수량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갈 때는 그러면 환산형으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전 선생님 읽으면서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야 아마. 는 하면 끝났습니다. 답 해주면 몇 개 나와요? 1200개가 나오네요. 얘는 답 해주면 몇 개 나오죠? 1150개가 나와요. 단가 계산해봐 빨리. 예, 단가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362원. 여기 봐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36,200원. 이건 얼마 나오니 단가가? 565원. 이렇게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28,250원. 두 개 더해주면 64,450원. 두 개 더해주시면 64,450원.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며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의한다. 상대편 나라가 영세율을 적용해주면 우리나라 기업에 그럼 우리나라도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자, 이걸 우리가 상호주의라고 씁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수출을 대행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는 그냥 과세가 되는 거지. 영세율 하고 내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나는 대행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3번에 틀렸고요. 영세율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번. 아래 사례에 적용될 부가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이다. 조기 환급에 대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하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이게 부가세 예정 신고를 마쳤으며 매출세는 1,000만원, 매입세는 2,500만원까지 보면은 환급인데 일반 환급이지. 그런데 바로 안에 봤더니 뭐래요? 감가상각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거야, 조기 환급. 그래서 환급세액이 1,500만원 나왔죠? 무슨 환급이라고 그랬어요? 조기 환급이라고 했죠? 조기 환급은 신고기한 지난 후 밑줄 쳐봐.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4번 예정 신고기한 밑줄 쳐봐요. 동그라미 4번 예정 신고기한 밑줄 쳤어? 다같이 이게 예정 신고기한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25일이죠. 10월 25일. 그래서 10월 25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된다.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맞아요. 여러분 일반 환급은 잘 들어봐. 일반 환급은 예정되는 환급이 되니 안 되니?
안 되고 확정 때만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돼요. 확정 때 정산을 해서 그래도 환급이 나오면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즉 확정 신고는 7월 25일, 1월 25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날짜 지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엄청나게 환급이 되죠, 그렇죠? 근데 조기 환급은 어떤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조기 환급. 신규 설립, 시설, 투자, 수출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신규 설립,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수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조기 환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바로 환급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3번에 자, 원천 인수된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맞죠?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타 소득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납부할 기타 소득세는 없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최저한이란 말 쓰는 거야. 과세 최저한 써보세요. 과세 최저한.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여기 세무서가 있고요. 여기 세무서가 있고, 자 여기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요. 자 여기는 회경이가 있어요. 회경이가 있습니다. 회경이가 회사에 자문 역할을 했어요.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뭘 주냐면 자문료를 줘요. 자문료를 줘요. 그래서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기타 소득 금액. 자문료 필요금이 60% 하면 얘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40%. 얘가 5만 원이면 5만 원 남은 게 40% 한번 해볼래요? 4일은 4, 428,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나오죠? 그러면 12, 역으로 이제 계산하면 12만 5천 원 곱하기 60% 하면 6일은 6, 6, 22, 6, 30, 7만 5천 원 나와요. 그치? 결론, 자문료 12만 5천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나 그랬어요? 5만 원? 그럼 세금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에 5만 원이 당첨이 되면 다시 복권에 얼마가 당첨이 돼요? 5만 원. 복권이 필요금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권은. 그러면 5만 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거라고요 복권은. 복권이 얼마까지 세금이 없어요? 5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과세 최저한. 그래서 이 과세 최저한의 의미는 요 기타 소득금액, 가지고 쓴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얼마까지? 5만 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여기에 일자만 붙여서 1원만 올라가도 세금이 계산이 돼요. 근데 12만 5천 원까지, 복권 5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2번도 맞고 3번. 복권 당첨 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당첨 소득 전체의 30%를 원천 인수한다. 틀렸죠? 여러분 여기 봐봐. 만약에 복권이 10억이 당첨이 됐어요. 얼마? 10억. 그럼 여기 10억이 가겠지? 필요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얼마야? 10억이 가겠죠 그쵸? 그럼 10억 중에서 얼마까지? 3억까지는 몇 프로? 20%. 3억 초과가 7억이죠? 7억 곱하기 몇 프로? 30%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14번 문제를 볼까요? 아니지. 동그라미 4번. 기타 소득의 유형과 유사한 소득이라더라도 그 소득의 소득이 사회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보세요. 일시적인 강연료는 뭐가? 여러분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강의예요. 프리랜서 3.3%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말 다시 한번. 강의료는 뭐라고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프리랜서 3.3%예요. 근데 강연은 뭐예요? 감동을 전달하는 거예요. 감동. 근데 이 감동을 전달하는 강연이 일시적이야. 혜경이가 10년 뒤에 성공한 CEO가 돼서
모교에 가서 그냥 딱 한 번 강연을 했어. 그럼 뭐야? 기타 소득이야. 근데 강연을 전문적으로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땡옥이라는 분도 강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저 징팡에 이땡땡 있어요. 그분도 강연을 전문적으로 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은